안녕하세요. 시간은 최소화, 성적은 최대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이민지 선생님입니다. 자, 2강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15번부터 21번까지 풀이를 진행할 텐데 아마 점점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30번까지 푸는 과정에서 시간 분배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다면 자, 꼭 여러분들 객관식에서도 쉬운 4점짜리 문항까지, 그러니까 한 27번 정도까지, 그리고 단답식에서도 17번 정도까지, 단답식에서도 한 27번 정도까지를 미리 50분 안에 풀어놓고 남은 50분 동안 그 최고 난이도 남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15번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5번 선생님 오답률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50%가 넘는 오답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자, 원점과 A, B가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A, B 점의 좌표를 안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을 가지고 어떻게 외분을 하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당황한 거죠. 자, 이 문제는요, 해설에서는 좌표화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개념을 알고 있는가? 를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학교 개념을 이용한 해설 방법을 새롭게 안내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먼저 원점과 A, B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점이 여기 있고요. A와 B를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A, B. 자, 아무렇게나 A, B를 찍었습니다. A, B가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문제에서 말해준 것은 무엇을 외분하라고 했냐면, 자, OA를 2대1로 외분한 점을 P라고 했으니까요. 자, OA를 2대1로 외분했다라고 하면 O에서부터의 거리가 더 멀어야 되겠죠. A에서부터의 거리가 더 가까운 외분, 그러니까 OA의 연장선 상에 P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대1 외분점 P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대1이니까요. 자, 여기는 1대1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또 O에서부터 2대, 그리고 B에서부터 1의 외분 B를 가지고 있는 그 외분점을 Q라고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유에서 자, OB에서 BQ는 1대1로 봐도 되기 때문에 자, 이 길이는 또 같네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려고 자, PQ에 중점 주어졌거든요. PQ를 쭉 연결해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AB랑 자, 여기서 AB랑 PQ랑 평행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챘나요? 자, 어떻게 눈치채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중학교 개념, 바로 평행선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어떤 평행선의 성질이냐? 만약 평행선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개 주어졌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무 선분 그거 오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길이를 A, B, C,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하면 여기서도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똑같으니까 H고, 자, 여기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H'이라고 하면 자, 여기도 똑같이 H'이겠죠. 여기 닮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진 거 보이나요? 자, 그렇다면 닮은 B에 의해서 A 대 B는 누구랑 같아요? H 대 H'이랑 같고, 또 역시나 H 대 H'은 여기서도 닮은 B 역시나 C, D랑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평행선 알파, 베타, 감마를 그었을 때 거기에서 아무 선분이나 그어주면 만들어지는 그 선분의 길이의 B는 A 대 B는 C 대 D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평행선이 있었을 땐 그때 그 선분의 길이의 B가 언제나 같구나. 자, 그러면 이 CD를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각형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A 대 B, 또 A 대 B 같은 B로
등분을 하면 그 내분되어서 만들어지는 이 두 선분은 평행하고 반대로 평행한 선분에 의해서 양변은 내분비가 똑같이 만들어진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평행선 성질을 이용하면 자,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대1, 1대1로 이렇게 연장시킨 이 내분되어 있는 이 두 삼각형의 AB, PQ는 서로 어떻다? 평행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심지어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자, 주어진 점 중에 여기 PQ에 중간점, 중점 4,5도 주어졌거든요. 자, 여기는 4,5까지 5에서 연결을 해준 이 선도 심지어 몇 대 몇으로 내분된다는 거 알아요? 자, 평행한 선에 의해서 내가 선분을 그으면 언제나 같은 비로 내분된다. 그러니까 평행한 선에 의해서 내가 선분을 그으면 언제나 다 같은 비로 내분된다. 1대1, 1대1로 내분했으니까 얘도 1대1로 내분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가 최대한 이 중학교 개념을 이용해서 알아냈는데 자, 보아하니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뭔가 했더니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이에요. 자,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 알고 있어야죠. 자,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뭐였죠? 자, 무게중심은 일단 기본 정의는 뭡니까? 기본 정의는 바로 중선들의 교점입니다. 자, 중선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중선은 마주보는 변의 중점으로 마주보는 변의 중점으로 마주보는 변의 중점으로 연결한 선 중선이라고 하죠. 자, 그들의 교점이 바로 뭐다? 네, 내가 찾고 있는 무게중심이다. 이 무게중심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해요? 그쵸? 2대1로 내분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중선의 2대1 내분점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 뒤에 있는 해설을 또 보면 알겠지만 자, 좌표를 이용할 때는 이 무게중심의 각각의 삼각형의 각각의 꼭지점이 주어졌다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저 주위의 좌표는 세 점을 각각 x끼리 더해요. 그런 다음 마치 그들의 평균을 구하듯 3으로 나눠주고 y끼리 더해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듯 3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무게중심 개념 일단 먼저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자, OAB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찍어봅시다. 자, 무게중심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여기 선 위에 있습니다. 자, 왜 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선은 바로 뭐냐면 PQ의 중점으로 연결한 중선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결국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자, 결국 닮은 비에 의해서 이 동그라미의 절반 길이 또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도 각각 2대1 닮은 비를 가지면서 동그라미의 절반 길이를 가지면서 얘도 절반 길이면 또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중선은 누구의 중선이기도 하냐면 AB의 중점으로 연결한 OAB 삼각형의 중선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OAB 삼각형에서 AB의 중점을 N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O와 N을 몇 대 몇 내분한 게 바로 무게중심 G다. 그쵸? 중선을 2대1 내분한 것이 무게중심 G다라는 걸 이용하면 G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O와 N을 2대1 내분만 하면 되네. 그러려면 N만 알면 다 끝나는 얘기야. 자, N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O와 자, 이 점을 M이라고 해볼게요. O와 M을 1대1 내분, 그러니까 딱 중앙에 있는 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중점의 개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점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 그러면 0과 4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 또 0과 5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2,2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제 이 0,0에서부터 n점까지를 2대1로 내분하면 끝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걸 물론 우리 앞서서 이미 내분점 공식을 복습하는 문제를 한번 풀었지만 간단하게 자, 두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일 때 그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령을 얘기해 줄게요. 2,2분의 5까지 자, 2대 1로 내분한 점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한 점이 원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자, 선분을 2대 1로 내분한다면 X좌표도 2대 1로 내분하고 Y좌표도 2대 1로 내분한다는 거 내가 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긴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현재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나는 얼마 더 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X좌표를 구할 수 있냐면 자, 얼마나 더 가기만 하면 돼요? 2까지 가기 전에 3분의 2 지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3분의 2 지점까지만. 자, 그래서 이 b를 곱함으로써 훨씬 쉽게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Y좌표가 2분의 5예요. 2분의 5까지 가기 전에 3분의 2 지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5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훨씬 더 빨리 Y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찾고 있었던 이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4가 되고 또 Y좌표는 3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무게중심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것은 이 무게중심의 X좌표가 A, Y좌표가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요. A 더하기 B는 그러면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까지 결국 자, 선생님이 뒤에는 해설과 다르게 중학교 개념을 도형 개념을 이용해서 좀 풀어봤는데요. 자, 만약에 내가 뒤에는 해설대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였냐면 여기 있는 이 A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X1, Y1 좌표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B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X2, Y2 좌표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점은 여러분들이 2대1 외분한 점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2x1, 2y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Q점도 내가 이 x2, y2 외분한 점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중점이 4,5라는 걸 통해서 x1과 y1의 관계식 그리고 x1과 x2의 관계식, y1과 y2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여기서 얻어낸 x1, y1의 관계식을 어디다가 대입하면 되냐면 내가 한 점이 5였어요. 한 점이 5이고 얘는 이제 5였고 그리고 한 점이 x1, y1이었고 한 점이 x2, y2였을 때 그 무게중심의 좌표식에다가 내가 아까 구해낸 x1, x2의 관계식 y1, y2의 관계식을 가지고 각각 값을 대입하기만 하면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이유 바로 A점과 B점의 좌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은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네요. 2차 함수가 문제가 나올 때는 언제나 여러분들 그래프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어진 문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x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다. 자,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자, 먼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k의 제곱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앞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런 2차 함수를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선 y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즉 방정식을 풀어서 그것이 x축 절편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K에서 x축 절편을 가지는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 그렇죠. x축과 접하면서 지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y는 x를 그려줍니다. 네, y는 x 그렸어요. 자, 이 둘의 교점을 A, B라고 하겠다. 자, 여기 지금 교점 A, B라고 했을 때 자, 문제에서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자, 요렇게 내린 X축 위의 점이 되는데
자, 요 CD의 뭐가 주어졌냐면 선분 길이가 6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CD의 이 선분 길이가 6이다라는 건데, 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분 길이가 6이라는 걸 활용하려면 C와 D의 X좌표를 알아야, 자, 그래야 이게 6이라는 걸 활용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문자로라도 놔야 이 6이라는 걸 활용하겠죠. 자, 그래서 C와 D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로 놓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없으면 이 6을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만약에 어려웠다면, 내가 이 주어진 C, D 점, 그러니까 A와 B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로 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이 점을 놓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A점의 X좌표가 알파고 B점의 X좌표가 베타란 얘기는, 자, 무슨 뜻이냐?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란 얘기.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둘의 교점을 내가 구해보면 그 X좌표가 알파랑 하나는 베타랑 나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좌표는 모르더라도.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죠?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걸 항상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었습니다. 자, 어떻게? 요 2차 함수랑 직선을 같다고 놓은 2차 방정식이요. 자, 그래서 2분의 1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 x랑 같아지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우리는 교점을 구했고, 자, 이렇게 실근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길래 교점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x값이 각각 알파,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은 것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요. 결국엔 얘는 2차 방정식이고 그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예요. 뭔가 근들과 개수와의 관계 이용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먼저 일단 2차 방정식부터 한번 쭉 전개를 해서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오른쪽으로 곱해주고, 그러면 x-k의 제곱은 2x고, 자,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kx인데 2x를 넘기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k 플러스 1이 묶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k의 제곱이 남습니다. 자, 이것의 근이 뭐란 얘기입니까? x는 알파, 베타란 얘기. 자, 그러면 근과 k에 대한 근과 개수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개념, 네, 다시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근과 개수의 관계는요, 언제나 이렇게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서 근들이 주어졌을 때 활용이 되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문제 속에서 속속들이 살짝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간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야겠다라는 걸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어떻게 되겠어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알파, 베타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요. k의 제곱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두 근의 합과 곱의 관계식을 만들어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이미 받아낸 게 있었거든요. 하나 더. 자, 그게 뭐예요? 다시 여기 가보세요.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받아놓은 게 뭐였냐면 바로 알파, 베타 사이의 그 차이가 6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베타와 알파를 서로 뺀 것 차이. 양수로 만들어주려고 절대값까지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식과 이 두 개의 식을 다 활용해서 내가 이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베타 빼기 알파. 저 세 개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식.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해야겠네요. 자, 세 가지 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변형식 뭐겠어요? 네,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의 제곱. 뭐 알파에서 베타 뺀 것의 제곱으로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다? 더한 것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된다라는 이 변형식 활용하면 전부 다 주어진 걸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뺀 것은 아까 6이라고 했으니까요. 6의 제곱 36. 자, 더한 것은 제곱해주면 2의 제곱 4,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 k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전개를 하고 나면 그러면 4k제곱과 4k제곱은 없어질 것이고, 자, 중간항과 상수항만 남겠죠. 자, 중간항은 2와 4를 곱한 8k 그리고 4 남네요. 자, 그러면 4를 뒤로 넘겨서 8k는 30이야. 자, 그렇다면 K가 얼마다? 4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네요. 그래서 내가 결국 원했던 K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뭘 활용했나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 교점을 결국 지금 알파 베타라고 놨더니 그 알파 베타의 정체는 뭐였냐면 이차함수와 직선을 갖다고 놓은 2차 방정식의 근이었다, 해였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직선의 관계를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이런 관계. 항상 방정식과 함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앞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또 다른 함수, 또 다른 방정식을 배울 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17번 역시나 그림이 주어진 문제예요. 자, 차라리 이렇게 그림이라도 대놓고 주어지면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조금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스타일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AD, CD, BC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지금 B와 A는 고정점이거든요. 자, 이미 주어진 고정점. 근데 C와 D는 움직이는 점, X축 위를 움직이고 Y는 X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C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D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B, C, D, A 이런 선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선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질 텐데 그들 중에 가장 길이 합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인가? C와 D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이 길이의 합이 짧아질까? 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풀었던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고난이도 문제로 갈수록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때는 얘랑 비슷했던 기본적인 예제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얘랑 비슷했던 기본적인 예제 문제 뭐가 있었을 거냐면 자, 바로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X축 위에 A점, B점 이렇게 두 개의 고정점을 한 축 위에 동시에 올려놓습니다. 또는 축 아래에 동시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축 위에 적당히 Q점이 있어서 이 Q점을 연결한 AQ와 BQ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요. 자, Q는 X축 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A와 B는 고정점이거든요. 그러니 Q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Q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짧아질까?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죠? 자, 이 문제는요. 바로 두 고정점 중에 하나를 X축 대칭해서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썼어요. 자,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한번 B를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대칭 이동으로 B를 반대편으로 보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얘를 B'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그림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시작해 봅시다. 자, B'으로 넘겨주고 나면 자,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과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자, 합동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자, 밑변이 같고 높이도 같고 직각이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빗변의 길이도 똑같겠네요. 자, 그렇다면 BQ 길이는 B'Q 길이랑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B'Q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AQ랑 B'Q가 더해져서 가장 짧은 길이가 만들어질 때는 언제더라? 그쵸? 이 둘을 자, Q가 어떻게 될 때가 그나마 짧을 때예요?
이렇게 선분으로 직선으로 이어졌을 때 그때 여기 Q가 있으면 그러면 가장 짧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두 점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서 그 둘을 쭉 선분으로 이어주면 그 최소값을 구할 수 있더라. 최소값은 A에서 B'까지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 예제 문제를 한번 떠올리면서 저 문제를 봅시다.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어디가 비슷해요? 일단 자, A, B가 고정점이고요. C는 X축 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C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자, X축 위에 C가 있을 때 자, X축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 중에 지금 B와 D가 다 X축 윗부분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BC와 CD 자, 둘을 합한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으면 그러면 아까처럼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X축 대칭 이동. 자, 그런데 B는 고정점이고 D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고정점을 대칭 이동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고정점을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B를 한번 대칭 이동해 볼게요. 자, B'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BC 길이랑 B'C 길이가 결국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BC 길이를 B'C 길이로 대체하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자, 여기 D 입장에서 볼게요. 자, D 입장에서 봤을 때 D 움직이고 있죠. Y는 X 위에. 자, 그럼 Y는 X를 기준으로 그 윗부분에 지금 A와 C가 다 놓여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AD와 CD의 길이 합한 게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두 점 중에 하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점 중에서 누구를 대칭 이동하냐? 바로 고정점을 대칭 이동해야죠. 자, 그래서 A를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A를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므로 자, 여기 있는 AD 길이랑 그리고 A'D 길이가 같네요. 자, 그럼 AD 길이를 A'D 길이로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AD에 CD에 BD를 합한 것에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AD 길이는 뭘로 바꿀 수 있다? AD 길이는 A'D로 바꿀 수 있고 자, 그리고 BC 길이는 B'C로 바꿀 수 있네.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D에서 CD에서 B'C까지 이어준 길이는 자, 이렇게 이어준 길이 이렇게 이어준 길이 얘의 최소값은 그렇죠. 아까 말했던 대로 쭉 직선으로 한 선분으로 연결해 줬을 때 이때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죠. 쭉 직선으로 연결해 줬을 때. 자, 그리고 그 위에 여기 C가 지나가고 D가 지나갈 때가 가장 짧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가장 짧은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나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나 이제 뭐 하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A', B' 좌표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 보세요. 자, B'과 A'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은 대칭 이동이죠. 자, 대칭 이동 다시 떠올려 보면 자, B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1일 때 X축 대칭 이동 어떻게 하죠?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미 점의 위치에서 느껴지겠지만 Y 대신 뭘 합니까? Y좌표를 마이너스 Y좌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좌표는 내가 마이너스 3, Y좌표가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은 앞선 다른 문제에서 했었죠.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은 자, 주어진 A좌표가 현재 2, 3이니까 XY가 서로 자리가 바뀌어서 XY 자리가 서로 바뀌어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네, 이때는 우리가 A'의 좌표는 3,2다 라고 둘의 좌표 자리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B'과 A'을 구했어요. 자, 이제 난 뭐만 하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돼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우리 앞서 2점짜리 문제에서 한번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A', B'의 거리 자, 지금 X끼리의 차이 제곱
y끼리의 차이 제곱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로 인해 나온 결과는 6의 제곱 36, 3의 제곱 9. 그러면 루트 45, 즉 3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최소 길이는 A', B' 길이였는데 그것이 바로 3 루트 5다라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기본 예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최소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점을 대칭 이동해서 선분으로 이어준 것이 바로 그 최소 길이다라는 요 기본 예제 문제를 떠올려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부터 약간 좀 고난도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답률이 50%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와 관련된 내용은 판별식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눈치를 챘을 텐데, 자, 거기까지 눈치를 챘는데 이 문제가 결국 핵심은 케이스 분류 문제였거든요. 그 케이스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어떻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인가?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2차 함수와 X축, 그러니까 Y는 0이죠. 사이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서 풀었죠? 그렇죠. 여기 있는 2차 함수랑 X축을 같다고 놓고 는 0이라고 놓고,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둘을 같다고 놓은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 문제의 실근의 개수 문제로 바꿔서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실근의 개수를 따지게 될 때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판별식을 이용을 많이 해요. 많이 했었죠. 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의 개수가 2개. 그럼 교점도 2개죠.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의 개수가 1개. 그러면 교점도 1개라는 얘기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가 0개. 자,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경우에 맞춰서, 자, 또 뭐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fx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가 각각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gx도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또 판별식에 따라서 딱딱딱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그 경우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gx도 똑같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즉 이것의 실근의 개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 판별식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땐 2개, 0일 땐 1개, 0보다 작을 때는 1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근데 이 둘의 상황이 각각 똑같다는 거예요. 자, 즉 만약 판별식이 얘가 0보다 크면 너도 0보다 커야 돼. 첫 번째 케이스. 얘가 0이면 너도 0이어야 돼. 두 번째 케이스. 네가 0보다 작으면 나도 0보다 작아야 돼. 세 번째 케이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각각 같아야 된다. 즉 교점의 개수가 각각 같아야 된다를 1번, 2번, 3번 케이스로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그 케이스를 한번 분류해서 적어보기 위해서, 자, 1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자, 1번은 지금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클 때거든요. 둘 다. 자, 그러면 둘 다 각각 판별식을 구해서 0보다 크다라고 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 fx가 0일 때의 판별식과 그리고 또 gx가 0일 때의 판별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가지고 오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0입니다. 는 0. 자,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은 어떻게 구해요? 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x 앞에 개수가 짝수면 어떻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4분의 d로 바꿔 쓸 수도 있죠.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서 b'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4분의 d. 자, b의 절반이 b'이에요. 그러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인데 C가 이만큼이나 깁니다. 자, 그러면 AC, 그러니까 C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만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40이죠. 자, 여기서 자, K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3으로 묶어볼게요. 자, 3으로 묶어보면 K제곱 3으로 묶으면 4K. 자, 마이너스 36이니까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10이네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까지 해볼까요? 자, 그러면 2와 6, 마이너스 2와 6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K 마이너스 2와 K 플러스 6.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판별식을 조금 간단히 만들어 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gx에 대한 판별식도 만들어 볼게요. 자, gx도 주어진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k제곱 마이너스 36k 더하기 96입니다. 자, 여기서 또 판별식도 똑같이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b'의 제곱, 그러니까 6의 제곱 36. 자, 이만큼이 c예요. 그러니까 ac를 빼야 되니까 c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3으로 묶어서 써봅시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3으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2K. 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0인데 마이너스 3으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20이 남겠죠. 자, 역시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완료하면 자, 이러한 K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판별식을 각각 만들어 놨으니 난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 둘 다 어떨 때? 둘 다 0보다 클 때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아야겠다. 자, 둘 다 0보다 클 때 하고 나니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문제네요. 2차 부등식 둘 다 만족해야 돼? 연립 2차 부등식 문제. 우리 앞서 이미 3점짜리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 요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는 원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네,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자 그랬죠. 자, 2차 부등식은 언제나 웬만하면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미 우리는 앞서서 간단한 개념 문제에서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바로 요령껏 한번 답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 요령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A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다면 뭐라고 바로 얻어낼 수 있냐면, 자, 는 0이 되는, 얘가 는 0이 되는 K의 근 두 개가 각각 뭐예요? 2와 마이너스 6이죠. 그 2와 마이너스 6에 0보다 클 때는 어떨 때?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바깥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두 근의 바깥범위 분홍색으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다시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범위, 이렇게 우리가 두 근의 바깥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두 근의 바깥범위, 이렇게 바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0보다 크니까 두 근의 바깥범위일까요? 자, 그걸 조심해야 돼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만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게, 자, 여기 2차 부등식 부분을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에 K-2에 K-10. 자, 이것이 이제 0보다 작다로 변하는 거죠. 자, 0보다 작다로 변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두 근의, 는 0이 되는 두 근의 안쪽 범위. 그래서 두 근이 지금 2와 10이니까 K는 2와 10 사이 이렇게 됩니다.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둘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 찾을 땐 뭘 이용해요? 그렇죠. 수직선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6과 2와 10을 찍어보고,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그리고 2보다 큰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2와 10 사이가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자, 겹치는 부분은 여기네. 자, 그러므로 내가 1번 케이스에서 나온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다?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다라고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똑같이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3번 케이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는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니까 내가 아까 구해놓은 판별식에다가 부호만
네, 0보다 작다, 0일 때다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른 색깔로 이번엔 주황색으로 2번 판별식이 0일 때를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판별식 0일 때, 그때는 언제예요? K 값이 그쵸, 그대로 두 개의 근일 때, 마이너스 6 또는 1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판별식이 0일 때, 그러면 판별식이 자, 이 2차식이 0일 때, 그러면 역시나 두 개의 근 2 또는 10일 때 이렇게 얘기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할 수 있는 K는 뭐밖에 없어요? 둘 동시에 들어있는 2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K가 2밖에 안 되네요. 자,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도 우리 똑같이 하면 돼요. 세 번째 케이스는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판별식 자리에다가 이제 다 0보다 작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근의 사이가 되죠.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과 2 사이. 자,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내가 음수를 한 번 더 곱한 이 2차 부등식에선 0보다 크다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두 근의 바깥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2보다 작거나 K가 10보다 크다가 돼서 자, 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역시나 수직선에서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케이스에서 다 나온 이 K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집합해야 될까요? 합집합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지금 1번 케이스도 답이 되고 2번 케이스도 답이 되고 3번 케이스도 다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합집합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해낸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합한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합집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을 전부 다 합해요. 자, 전부 다 합하면 결국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해서 10 미만 연결이 되겠죠. 자, 전부 다 합집합을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6부터 10 사이. 자, 요 사이에 K의 범위면 다 된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정수 K의 개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는 정수들이 뭐가 있지? 라고 살펴보면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너스 4 쭉쭉쭉쭉 얼마까지 가능하겠어? 9까지 가능하겠죠. 자, 이거의 개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 일일이 셀 거예요? 9에서 마이너스 5 빼면 됩니까? 아니에요. 더하기 1까지 해줘야죠. 네, 5 조심하세요. 왜 우리 1부터 5까지 정수 개수 구할 때 1부터 5까지 구하라고 하면 5에서 1 빼면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를 더 더해줘야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던 이 정수의 개수는 총 1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 것까지는 눈치를 챘는데 각각의 이렇게 1번, 2번, 3번 케이스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을 아마 놓쳐서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19번입니다. 자, 19번. 이렇게 문제가 너무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겁부터 먹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그냥 스킵하고 지나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이런 빈칸 추론 문제는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일단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 이 빈칸 추론 문제일수록 이 빈칸 앞, 뒤로 너무나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길다는 건 그만큼 힌트를 많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맥만 잘 맞추기만 하면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문제가 길 뿐이지 그렇게 오히려 난이도는 다른 이 앞뒤 문제들보다 낮다고 느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함께 볼게요. 자, 문제가 지금 일단 A, B, C, D점이 주어져 있고 라고 하면서 뭐뭐한 과정이다. 자, 라고 하면서 그림이 주어졌어요. 자, A, B, C, D가 주어졌고 자, 지금 첫 번째 빈칸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빈칸 추론 문제는요. 내가 이 문제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빈칸 앞뒤 문맥만 잘 살펴도 가나다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지금 가를 보고 이 앞뒤에 힌트가 어떤 게 주어져 있나 봅시다. 자, 가는 뭔가 봤더니 직선 L1의 방정식이야. 요 L1의 방정식이야. 아니죠. 여기 있죠. L1의 방정식이야. 자, 이 L1의 방정식은 어떤 힌트가 주어졌나? A점을 지나고
BD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야 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자, BD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야 라는 힌트. 그러면 A점은 이미 주어진 점이거든요. BD를 지나는 직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자, 수직이다 라는 걸 통해 뭘 알려준 걸까요? 기울기를 이걸 통해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A점 먼저 주어진 거 찾아놓고, 그리고 내가 먼저 이 L1의 기울기를 찾아야겠다. 자, 그 L1의 기울기는 방금 우리가 말한 이 L2의 기울기랑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는 걸 이용을 해야겠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점과 기울기를 찾아낸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L1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A점의 좌표 앞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1,4라고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L2의 기울기가 아니라 BD를 지나는 기울기를 했어요. BD 직선의 기울기라 그랬으니까 BD 직선의 기울기 찾아볼 거예요. 자, B와 D가 마이너스 3,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 0, 마이너스 2. 자, 1,3을 지난다 라고 했죠. 1,3 이렇게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두 점을 가지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아니어도 바로 기울기는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B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찾아봤더니 x 증가량, 그러면 D에서 B를 빼볼까요?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4분의 y 증가량 3에서 0을 빼면 4분의 3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BD의 기울기는 4분의 3이야. 자, 근데 그것과 수직인 L1의 기울기는 그럼 뭘까라고 하면 우리 수직인 기울기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는 걸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수직이면 자, 둘이 곱해서 어떻게 된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특징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4분의 3과 뭘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4, 역수치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내가 이거 못 구하겠다. 그러면 m이라고 두고 m과 4분의 3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그 m을 찾으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곱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L1의 기울기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기울기도 알고 이제 지나는 점도 알아.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나 L1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자, L1의 방정식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자리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 지나는 점 x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3분의 4의 x, 마이너스 3분의 4에 플러스 4까지 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8이 L1의 방정식인데, 자, 여기 있는 이 뒷부분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가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로 가볼게요. 자, 나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L2 방정식입니다. 자, L2 방정식인데 그 L2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거쳐야 하나 봤더니, 자, 그 위에 어떤 힌트를 줬나? 자, L2는요, 두 점 C와 E를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C는 이미 앞에 주어졌거든요. 0,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얘는 0, 마이너스 2인데 이 점은 뭐지?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알아내야 될 것 같아. 그럼 E가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E는 뭔가 봤더니 E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1C와 L1이 만나는 두 점 중에서 C와의 거리가 더 작은 점을 E라고 하겠다. 자, 그럼 1C는 또 뭐야? 1C 처음 보잖아요? 자, 그래서 1C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자, 1C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BD인 1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1C부터 찾아내야 되고, 그 1C와 L1이 만나는 점을 찾아서 E라고 해야 되고, 그 E를 가지고 C와 E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L2를 구해야 되는 거네. 자, 순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한 여정. 일단 원C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원C를 찾아서 그 C와 L 원가의 교점 E를 찾아야겠네요. 자, 그걸 찾아서 C와 E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L2 방정식을 찾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먼저 원C. 자, 원C는요. 자, 보니까 중심이 A점이라고 했어요. 자, A점 마이너스 1,4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BD 길이라고 했어요. 자, BD 길이는 지금 B와 D가 마이너스 3,0과 그리고 1,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겠죠. X끼리의 차이의 제곱, Y끼리의 차이 제곱. 바로 5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이렇게 갖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네,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중심좌표, y 빼기 중심좌표,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원C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원C와 L1의 교점 E를 찾아내야죠. 자, 원C의 식은 여기 위에 있고요. L1의 식은 뭐였어요? L1의 식은 여기 앞서서 여기서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L1과 이 원C와 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선 뭘 해야 돼요? 그쵸? 자, 우리 항상 두 함수의 교점 찾는 방법은 두 함수를 방정식으로 놓은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몇 차와 몇 차 방정식이에요. 자, 이 두 개의 그 연립방정식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잖아요. 1차는 L1, 그 다음에 2차는 원C. 자,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쵸, 우리 1차 식을 2차 식에다가 어떻게 해라? 대입해라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 대입하는 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식을 y는이라고 이미 친절하게 여기 풀어놨네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원의 식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여기 y 자리. 그래서 y 자리에 대입한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x 더하기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3분의 4x. 자, 여기 3분의 8과 마이너스 4를 같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남네요. 자, 완전 제곱식 안에서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3분의 4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네요. 그러면 9분의 16으로 묶어내고요. 자,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이 남겠죠. 자, 앞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자, 2를 더해주면 9분의 25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자, 우변에 25가 있었기 때문에 25가 약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x 더하기 1의 제곱은 9가 되고 자, 여기서 x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을 뒤로 넘기면 3일 때 1을 빼줬을 땐 2, 마이너스 3일 때 1을 빼주면 마이너스 4, 두 개의 x값이 나와요. 자, 두 개의 x값이 나오는 이유는 원과 직선이 만나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는 건데 자, 내가 찾고 있는 건 뭐냐? 다시 그림으로 갑니다. 자, 여기 오세요. 자, 내가 찾고 있는 건 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지금 원이 이렇게 잘려 있는데 원이 이렇게 연장돼서 그림을 그리면 L1과 저기 밖에서도 하나 만나고 여기서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점 중에서 C랑 더 가까운 점, 이 점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점의 특징은 자, 얘는 X좌표가 양수여야겠죠. 자, 그래서 두 개 나온 X좌표 중에서 양수좌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수좌표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그로 인한 y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1을 자, 주어진 아까 그 L1식에다 대입하면 y좌표는 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교점 2를 찾았어요. 2,0이라는 거예요. 자, 교점 2는 2,0이라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교점 2의 좌표가 2,0이고 자, C의 좌표는 이미 주어졌거든요. C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예요. 자, 이 둘을 지나는 직선 L2를 찾으면 그게 바로 나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기울기 자리죠? 기울기 자리,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 자, 그러면 기울기 자리에 뭘 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구해낸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 자, 뒤에서 앞에 걸 뺄게요. 그러면 2. 또 뒤에서 앞에 걸 같이 빼줘야죠.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2,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좌표는 두 점 중에 아무 좌표나 가지고 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0,-1을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x 0이죠. 마이너스 2구나. 자, 이 부분이 바로 나가 되는 거죠. 라고 하는 과정이 꽤 길게 느껴졌죠. 원도 구하고 교점도 구하고 직선도 구해야 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다만 남았어요.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 게 맞나 싶은데도 그래도 나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앞에 주어진 힌트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가 찾고 나 찾고 다 찾고 하다 보면 결국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차근차근 빈칸을 채우는 걸 목적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 달을 볼게요. 다는요, PQ랑 QR의 길이에요. 자, 주어진 그림에서 보니까 PQ랑 QR의 길이는 여기 같다는 얘기인데, 자, 이 두 길이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자, 이 PQRS 사각형이 어쩌고저쩌고 한 정사각형이다라는 힌트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도 같고,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자, 요 사각형 자체가 정사각형. 이라는 의미는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바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구나. 자, 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알아낸 바로는 현재 L1 방정식 알아냈고요. L2 방정식 알아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생뚱맞게 L3가 나와 있죠. 자, L3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맞은편의 또 변이에요. 자, 그러면 L3를 구해서 자, 어차피 이 둘은 정사각형 서로 마주보는 변일 테니까 어떻겠어요? 평행할 거 아니에요? 평행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함으로써 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L3를 구해서 두 평행한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L3에 대한 정보가 혹시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위에 힌트. 자, L3는 뭔가 봤더니 L3는 점 A를 지나고 직선 L2와 평행한 직선. 예상했던 대로 L2와 평행하네요. 자, 그러면서 A점도 지난대요. 자, 그러면 A점 아까 마이너스 1,4라 그랬잖아요. 자, 이걸 지나고 그리고 L2 아까 기울기 구한 거 있었거든요. 기울기는 1이었어요. 자, 이것과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얘도 기울기는 뭐예요? 1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L3 방정식을 내가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울기의 한 점을 아니까. 그러면 L3 방정식 구해서 아까 구해놓은 L2 방정식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달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L3를 찾아야 돼요. 그걸 먼저 첫 번째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두 번째 그 L3와 L2 사이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L3 방정식 먼저 구해볼게요. L3는요. 자, 얘는 A점을 지나요.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자, 그리고 또 기울기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자, 기울기 자리에 1을 놓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 놔주면 x 더하기 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L3 직선과 자, 그리고 L2 직선 자,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내가 여기서 수직을 내리면 아무 점에서나 잡고 수직을 내리면 그러면 여기만 수직이에요? 평행하니까 반대쪽도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잡고 수직을 내리기만 해도 어차피 같은 길이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결국 내가 아무 점이나 잡고 수직으로 내리자.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즉, 내가 L3에서 아무 점이나 잡아옵니다. 아무 점, 제일 만만한 점 0 대입할까요? 0,5. 자, 거기에서부터 L2까지의 거리. L2는 방정식이
자, L2는 방정식이 저쪽에 있었어요. y는 x-2였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쪽 변으로 몰아준 형태가 더 보기 편하죠. 한쪽 변으로 몰아서 x, 오른쪽으로 봅시다. 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네요. 자,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D는요. 자, 공식 어떻게 되죠? x 앞에 개수랑 y 앞에 개수 제곱 루트 하면 루트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x좌표는 x에, y좌표는 y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0 대입하고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 절대값.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던 거리는 루트 2분의 7이 되었으니 자, 2분의 7 루트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내가 찾고 있던 다예요. 자, 끝난 게 아니죠. 가나다 각각 찾은 것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값은 뭐냐면 자, 이거예요. 각각 가를 fx, 나를 gx, 다를 알파라고 할 때 자, 이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값에서는 지금 우리가 fx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8이고요. 자, gx는 다시 한번 쓰면 x 마이너스 2고요. 자, 그리고 알파는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다가 뭐가 나왔냐면 2분의 7 루트 2가 나왔었습니다. 자, 요걸 원하는 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은 자, 4분의 3에 먼저 이 2분의 7 루트 1을 여기 x자리에 대입한 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x자리에 대입한 거 더하기 3분의 8. 자, 여기에다가 자, g 알파, 그러니까 이 알파 값을 x자리에 대입한 거. 자,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되게 복잡해 보이겠지만요. 일단 약분이 또 됩니다. 3, 3, 3 약분되고 4, 4, 4 약분되고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무리수랑 여기 나오는 이 무리수랑 둘을 먼저 더해주면 마이너스 7 루트 2. 자, 여기 남은 유리수랑 여기 남은 유리수랑 더해주면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결국 답은 마이너스 7 루트 2 플러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꽤 뭔가 문제가 길게 느껴졌겠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가와 나와 다를 찾기 위해 앞에 주어진 힌트들을 이용하는 과정이 길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아마 도전해보면 여러분들 앞뒤 문제들보다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은 보니까 우리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라고 느껴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와 다 조건형으로 주어진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말들을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가조건을 자, 식으로 바꿔놓고 또 나조건을 식으로 바꿔놓고 하는 과정만 잘 해놔도 여러분들이 훨씬 이런 조건형 문제를 어렵지 않게 느낄 겁니다. 자, 주어진 가조건에 의하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으로 나눴다, 그 나머지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산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알죠? 자, 검산식으로 써볼까요?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자, 몫은 몰라. 나머지 뭐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 똑같이 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자, 몫 모르지만 나머지 똑같아. r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써놓고 보니까요. 여기 r이 똑같거든요. 자, 이렇게 r이 똑같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고2, 고3에 올라가서 내내 쓰이게 될 아주 유용한 방법이니까 이 부분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r을 각각 fx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fx에서 r을 뺀 것은 x 더하기 1 qx로도 나타낼 수 있고 또 fx에서 r을 뺀 것은
x제곱 마이너스 3의 q'x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 이것의 의미인 즉슨 자, 이 식은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 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fx 빼기 r이 둘 다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fx 빼기 r은 자, 둘 다 인수로 가지고 있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둘 다 인수로 가지고 있어. 자, 물론 뭔가 더 곱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q2'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r을 뒤로 넘겨주기만 하면요. 뭔가 fx에 대한 정보를 꽤 많이 알아낸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심지어 뭐도 알아낼 수 있냐면 fx가 4차 함수, 4차 다항식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3차예요. 그러면 몇 차식을 곱해야 4차가 되겠어요? 그쵸? 이 Q2'의 정체가 1차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떤 1차식이냐면 x의 개수가 1인 이런 모양의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Q2'x를 x 플러스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이제 알파랑 r만 찾아내면 fx 완성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내가 가라는 그 조건을 통해서 fx에 대한 식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알파와 r만 찾아내면 끝나. 이 둘을 찾기 위해 그럼 나 조건을 이용해보자. 자, 나 조건을 봤더니 자, 나 조건도 역시나 주어져 있는 조건을 한번 검산식으로 써봅시다. 자, 검산식으로 써보면 f, x 플러스 1에서 5를 뺀 것은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뭐예요? 그쵸? 이것과 어떠한 특정한 몫의 곱으로 딱 이렇게 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얘를 fx는 이라고 그럼 바꾸면 쟤랑 같다고 놓을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는데 자, 나는 아까 뭐만 알아내면 된다 그랬어요? 알파와 r만 알아내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두 가지 미지수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니까 나는 fx에 대한 함수값 두 개만 알아내면 사실 저 알파, r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함수값 두 개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함수값 두 개를 알아내면 되는데 굳이 뭐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막 응용을 하느니 자,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해보자. 검산식은 언제나 양변이 같은 항등식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항등식의 성질 특성상 내가 어떠한 x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죠. 자, 그러면 자, 뭘 이용할 수 있어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나 어차피 함수값 두 개만 알면 되니까 함수값 두 개 알아낼 수 있게 x 두 개만 대입하게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떠한 x를 대입해야 그나마 유용할까? 자, 보니까 좌변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x를 찾는 건 어려워도 우변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x를 찾는 건 쉬워 보여요. 는 0이 만들어지는 x. 뭐랑 뭐예요? 0 또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둘을 각각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냐면 0을 대입하면 f1-5는 우변이 0이 되죠. 자, 그러면 f1은 5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0 빼기 5 우변이 또 0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f0이 5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두 개의 함수값을 얻어냈으니 저기 내가 가에서 구한 식에다가 대입하면 알파와 r을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네, 가에서 만들어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결국 자, 1을 한번 저 가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럼 f1은 자, 2와 여기 있어요. 1을 대입하면 2와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곱한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1을 대입해요. 자, 그 과정을 여기다 간단히 쓰면 앞에 곱한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1 더하기 알파에 더하기 r이 되는데 자,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5랑 같아야 돼요.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0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해 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자, 알파 더하기 r은 또 f0이랑 같아야 되니까 5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알파와 r에 대한 두 개의 식이 보이죠? 이 둘을 연립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는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r이 5다랑 마이너스 4 뒤로 보내면 9다랑 그리고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r은 5다랑 자, 연립을 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미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둘을 서로 빼주면 되겠네요. 아래에서 위를 빼줄까요?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0이네요. 10이 넘기면 R은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럼 내가 찾던 알파와 R을 찾았으니 여기 대입해주면 fx가 완성이 되네요. 네,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fx는 그래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에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나왔고요. r이 마이너스 7이 나왔거든요. 자, fx 완성됐으니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한 값? 4를 대입한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4 대입하면 왼쪽은 0이 되네요.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7이 남죠.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결국 선생님은 뭘 했어요? 자, 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인 것 같았지만 뭘로 만들었을 뿐인데, 검산식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이 fx식을 꽤나 자세히 얻어냈잖아요. 자, 여기서 사용한 이 가에서 사용한 이 아이디어는 앞으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되니까요. 잘 정리해두고 알아두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제 21번으로 갈게요. 자, 21번. 아무래도 객관식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을 법한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래서 오답률도 가장 높았는데 선생님이 보니까요 21번 치고는 너무 난이도가 낮더라고요. 근데 왜 오답률이 높았지?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들이 특징이 여기 뒤에 있는 21번이나 29번, 30번은 이제 보통 이렇게 찍으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한 친구들은 찍을 때 가장 많이 찍는 번호가 5번이거든요. 기니디. 자, 그 5번으로 찍어서 틀린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답은 5번이 아니었거든요.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선생님 저 나름 풀었는데 틀린 거예요 라고 한 친구들은 도대체 그러면 기니디가 답이 아니라 즉 기디가 답인데 왜 니은이 틀렸는가 이 부분을 선생님 해설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21번 객관식 중에 가장 오답률은 높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주어져 있는 세 점과 원이 있습니다. 그림을 같이 볼게요. A, B, C 점은 주어져 있고요. 그 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자, 이때 자, AC 호에서 이쪽 호 말고 이쪽 반대쪽 호에서 P점을 하나 찍는데 자, 이 P점은 그럼 이 호에 돌아다니고 있는 P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니디 자, 모두 옳은 곳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억 점 B와 A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점 B와 AC 사이의 거리, B와 AC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내가 A와 C, B점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AC 직선을 구하고 점 B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A점이 마이너스 5,0 그리고 0, 마이너스 5, 4,3이라고 주어진 거를 한번 다 대입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AC 직선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나는 직선과 찾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점 B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C를 지나는 직선 자,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해요? 저 y는 일단 여기 기울기 자리 x 빼기 지나는 점의 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자, 기울기 자리는 AC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나타내면 되죠. x끼리의 차, y끼리의 차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걸 얻어냈습니다. 바로 3분의 1 적어봅시다. 자, 3분의 1이 기울기고 자, 지나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5,0으로 가져와 볼까?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간단하게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라고 적어보겠습니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 자, 이제 그 AC 직선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점 B에서부터 직선 이 선까지의 거리 자, 근데 내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때 식을 이렇게 두지 않죠. 그냥 한쪽 변으로 다 몰아놓죠. 자, 그래서 얘를 한쪽 변으로 다 몰아놓기 위해서 양변에 먼저 3을 곱하고
3y를 우측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y 더하기 5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자, 어떻게 해요? 자, 많이 사용했으니까 바로 적어볼게요. 자, 결국 우리 앞에 있는 1제곱과 마이너스 3의 제곱 먼저 써주고, 자, 그리고 x좌표는 x에 y좌표는 y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5를 여기 대입하면 15 더하기 5 절대값. 자, 그래서 결국 루트 10분의 20이 되어서 이 루트 10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네요. 자, 기억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그 니은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니은은 사각형 PABC의 넓이가 최대일 때, 자, 그때 PB랑 직선 AC는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이미 내가 ABC 삼각형에 자, 높이를 이미 구한 셈이에요. 그리고 AC 길이도 고정이고, 자, 이 삼각형은 완전 고정된 넓이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 PABC 사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최대면 돼요? 이 위에 있는 PAC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AC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거든요. 높이만 최대면 되는데 이 높이가 언제 최대일까? 이제 이게 관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최대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 원점에서부터 이 AC까지 수선을 발을 내려요. 자, 그 수선의 발을 연장했을 때 그 연장선이 원과 만나는 점일 때가 가장 멀리 있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점, 가장 높이가 높은 점P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 우리 항상 자, AC와 평행한 선을 내가 이렇게 쭉 그어가면서 평행한 선을 그어요, 평행한 선을 그어요, 평행한 선을 그어요 이렇게 멀리 가다 보면 AC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평행한 선은 어떤 점에서도 거리가 항상 다 같으니까 자, 평행한 선을 점점 멀리 보내보겠습니다. 점점 멀리 원과 만나면서 점점 멀리 최대한 멀리 보내봤어요. 원과 만나면서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아무리 가도 원과 만나려면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면 이렇게 접할 때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면 이 접할 때의 점이 가장 멀리 있는 원위의 점 아니에요. AC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 그러면 접할 때라는 것은 어떨 때냐? 중심에서부터 저기 있는 접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수직일 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접선의 수직이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만 수직이겠어요? 자, 둘은 평행하니까 여기도 수직이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자, O에서부터 저 P까지 수선을 내려 그었다면 그 수선은 여기만 수선이 아니라 결국 AC에도 수선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이 최대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내가 AC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연장선을 쭉 그어주면 그게 바로 최대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최대 길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이 길이거든요. 이게 바로 삼각형의 최대 높이. 자,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자, 보면 자, 내가 원의 중심에서 AC를 향해 수선을 내렸잖아요. 자, 이거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있죠. 원점에서부터 AC를 향해 수선을 내린 그 길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자, 그리고 여기 전체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 길이 5라고 주어졌죠. 자, 그러면 자, 반지름에서 뭘 빼면? 그렇죠.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빼면 그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최대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어쨌든 최대 높이라는 걸 내가 알아냈어요. 자, 그럼 문제 니은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요? 니은에서 물어본 거는 자, 직선 PB와 직선 AC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P에서 B까지 그어보세요. P에서 B까지 그어보면 얘거든요. 근데 내가 P에서 O까지 그어준 게 AC랑 수직이지 그러면 P에서 B까지 그어준 건 AC랑 수직이겠어요? 아니겠죠?
P에서 O까지 그어준 게 이미 A씨랑 수직인데, 자, P에서 B까지 그어준 것도 A씨랑 수직이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는 각은 수직일 리가 없다. 니은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이게 약간 그림을 여러분들이 대충 그리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자, 내가 이 최대 길이에 대한 정보만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 그럼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PABC, 그래서 그 최대 넓이 값은 뭐니? 이겁니다. 자, 그럼 내가 아까 이 ABC 삼각형은 넓이가 고정이니까, 자, 여기 최대 길이일 때의 이 PAC 삼각형만 구해서 둘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뭘 구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냐? 자,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을 향해 가면, 자, 디귿은요, 자, 최대 넓이, 사각형의 최대 넓이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 PAC 삼각형과 그리고 BAC 삼각형 넓이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최대 넓이는, 자, 보니까 전부 다 AC를 동일하게 밑변으로 갖더라.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BAC는 아까 내가 높이를 기억해서 구했어요. 2루트 10이라고. 자, 그러면 PAC에서 내가 방금 찾아낸 최대 높이일 때 그게 뭐였어요? 최대 높이일 때는 D에서 O에서 D를 뺀 길이였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D를 찾고 AC를 찾기만 하면 최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보 D는 무엇인가? 자, D는 바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자, 직선 AC까지의 거리. 자, 직선 AC, 아까 요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요걸 먼저 찾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C의 길이를 찾으면 되네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루트 10. 자, 그리고 0과 0을 각각 x, y에 대입하면 5만 남네요. 그럼 2분의 루트 1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AC 길이는요? AC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0이었고 C가 4,3이었으니 두 점 사이의 거리 X의 차 9의 제곱, Y의 차 3의 제곱 해주고 나면 루트 90이니까 3 루트 10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여기서 얻어낸 이 두 가지 정보를 각각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AC 자리에 3루트 10을 대입하고 그 AC로 묶어주면 자, 그러면 자, 5-D랑 2루트 10만 더해주면 되는데, 자, 5-D가 이거고, 자, 2루트 10은 요거니까 둘을 더해줬을 때, 자, 여기 지금 이 뒷부분은 2분의 3 루트 1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요 루트 10을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보세요. 그럼 조금 더 간단히 만들어지죠. 2분의 3에 5 루트 10 더하기 2분의 자, 루트 10 곱하면 10이잖아요. 그럼 2분의 10이면 약분돼서 5가 남겠죠. 그래서 5랑 여기 남아있는 3이랑 곱하면 15. 5가 더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자, 남아있는 것은 루트 10 더하기 3이다 라고 해서, 자, 디귿에서 말한 그 최대 넓이가 바로 얘예요. 그럼 맞는 거죠. 자, 디귿도 결국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니은만 틀리고 기역과 디귿은 옳네요. 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마지막 여기 객관식 마지막 21번까지 해봤는데 이 정도 난이도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치고는 쉬운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꼭 스스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길 바라겠고요. 자, 단답식 남은 문제들은 김현주 선생님과 함께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는 다른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